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대부고 통합사회 설명회를 맡게 된 김 선생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뵀으면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회를 드리는 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제 설명회 프린트를 받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설명회를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훨씬 보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걸 하나 갖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국영수가 있으면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이 더 중요하죠. 예, 이건 인정합니다. 저도 탐구를 가르치면 저도 인정하는데, 내신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내신에서는 사탐하고 과탐, 그러니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내신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석 선생이고요. 현재 지금 압구정 센티움하고 여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데는 이투스 네오, 일산에 있는 이투스 네오학원 있는 이투스 네오학원과 대치동에 있는 꽤 여러 개 학원, 대치 다원교육이나 여러 학원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경제를 많이 가르치고요. 통합사회하고 경제 과목을 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 선생님입니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한대보고 통합사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두 분입니다. 일단 두 분이고 일반 사회 선생님하고 지리영역 선생님이 두 분이 나눠져서 수업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20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통합사회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가 통합사회 선생님이 두 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1단원의 내용이죠. 화면을 좀만 줄일게요. 1단원의 내용을 보시면 1단원이 지금 여기서 이건 2020년 문제입니다. 2021년 문제는 아직 오픈이 안 됐고 저가 갖고 있는 거는 그것도 학교 측에서 나온 파일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준 파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문제인데 2020년에 1번, 2번, 5번, 7번, 19번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로 5문제였고 1단원이 서술형 문제 3문제였고요. 한 문제였고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부분 점수가 있는 세무 3개라서 세 문제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1단원은 내용이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쉽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2번 문제하고 여기 서술형 3번 문제가 학자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 빼고는 1단원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쉬운데요. 2단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2단원을 보시면 자 부모님들께서 여기 보시면 2단원에 여기에서 이 사바나 기후라고 써 있고 여기 딱 기후 구분이죠. 기후 구분이죠. 건조 기후, 기후 구분. 그러니까 원래 2단원이 2단원이 2-1, 2-2, 2-3이 이렇게 있었는데 2-3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윤리 쪽에서 환경윤리 쪽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2000년도 기준 기출 문제에서는 기후 구분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후 구분의 AF, AW 이거는 이제 AF가 열대 우림 기후, 열대 사반하고 얘가 열대 우림 기후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열대 우림 기후나 여기 동안 해양성 기후, 고산 기후나 AH거든요. AH인데 AH나 이런 기후들이 영어 명칭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명칭이 다 나왔다는 건 원래 통합사회에서는 영어 명칭이 안 나오거든요. 통합사회 2단원에서는 쾌편의 기후 구분을 수업을 하는데 영어 명칭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대보고 수업에서는 영어 명칭으로 AF, AW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세계지리와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거죠. 2020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2-1만 했습니다. 2-1만 했고요. 2-2하고 3은 기말고사에서 수업으로 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단원 하나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문제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객관식 4문제랑 주관식 한 문제, 소단원 한 단원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문제량이 꽤 있는 거죠. 2-1만 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지면 꽤 문제가 많은 거고요. 내용 꽤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지리, 2학년에서 배울 세계지리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4단원,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1단원, 2단원, 4단원인데 이 4단원의 시험 범위에서 굉장히 많은 걸 출제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문제요. 객관식이 서술형 4번이 있으니까 실제로 거의 절반 정도는 4단원에서 문제를 냈고요.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만약에 이 순서대로 가면 4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4단원은 우리가 인권단원이거든요. 인권단원에서 인권 문제, 뭐 헌법재판소.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문제 하나가 여기 개인과 사회, 9번 문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인권 파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문화가 2학년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청소년 기초생활보장법, 최저임금제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것도 사회문화에 해당하는 거고 청소년 근로나 헌법소원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화법, 사회문화, 그 다음에 윤리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나옵니다. 꽤 많은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2020년 기출을 확인했을 때는 문제 난이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고 여기서 보시면 인권보장의 순서나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사탐 과목에서 나오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꽤 어려운 부분들을 수업을 이 어려운 부분의 내용들이 문제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 기출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한대보고의 특징이 있는데 한대보고의 특징은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학생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데 난이도를 어떻게 올렸냐면 수능 사회탐구 내용을 가지고 난이도를 올린 거죠. 이렇게 해서 학교 부교재를 구성을 하고 그걸 그대로 수업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대부고의 부교재 유무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부교재가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부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에서 시험을 되게 많이 냈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어머니들께서 수업을 이제 같이 해주시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부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학교 부교재요. 제 개인 교재가 있습니다만 학교 시험에는 학교 선생님의 부교재와 학교 프린트를 갖고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참고로 경기고등학교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 경기고등학교도 비슷하게 이거 통합사회에서 안 나오는 지리 그래프거든요. 근데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세계지리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탐을 갖다가 문제를 하는 걸 많이 한다는 걸 어머니들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통합사회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통합사회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내용상 특징이 제가 여기다 좀 굵은 글씨를 써놨는데 통합사회의 탈을 쓴 수능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셉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셔야 될 거. 시중에 있는 통합사회 문제집, 자습서 이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애초에 문제 스타일이 다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으로 풀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예를 들면 마라톤 같은 수능 기출문제집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발췌해서 학생들에게 때때마다 과제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한 대 보고 기출문제를 구해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비슷하게 낸다던가요.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통합사회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일단 이게 필요합니다. 학교 기출문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를 분석을 해서 부교재를 가지고 문제 어떻게 내는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통합사회 문제집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는 2000년도 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크게 세 단원으로 나옵니다. 1단원 행복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은 지리 파트고 3단원은 일반사회 윤리 파트인데 출제 빈도수는 압도적으로 2000년에는 이 4단원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사실 이 캐펜의 기후 부분 같은 세계지리 내용입니다. 여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이거를 얼마만큼 할지, 그러니까 이 뒤쪽 윤리 부분에 환경윤리 부분이 나오는데 이 환경윤리가 꽤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시험에 내면은 난이도가 2단원 쪽에서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2000년도 문제처럼 2-1에서만 문제를 낸다면 캐펜의 기후 부분이 2단원에서 핵심 코어 단원이 되겠고 4단원에서 인권과 관련된 요 연구들도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뭐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시민 불복종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정치와 윤리 파트를 넘나드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기 있는 건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알겠고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전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예, 강의를 잘 하는 선생이고 학생에게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선생인데 일단 이렇게
그렇게 강의 계획은 세워는 놨습니다만 6 플러스 1 정도 강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약간 이거는 학원의 사정과 학교의 시험 일정에 따라서 당연히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의해서 일정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일단 그리고 어머니들께 하나 말씀드릴 건 일단 제 수업은 모두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전부 다 촬영돼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요. 학생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오픈 카톡방을 만듭니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을 통해서 학생들의 숙제를 관리하고 항상 숙제를 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자체가 좀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2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에 수업 내용을 다 나가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확인하고 이렇게까지 하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지만 그 숙제를 제가 카톡으로 그 숙제의 한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숙제가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을 때 어머님들께 다시 문자를 드릴 겁니다. 어머님께 다시 문자를 드려서 이 학생이 숙제를 안 했는데 어머니께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통합사회 수업은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막 50문제 100문제 내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내주면 학생들이 지칩니다. 우리는 일단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건 통합사회는 수학 공부나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신을 대비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통 제가 숙제로 한 10문제 내외에서 많이 내주면 한 15문제 정도 문제 숙제를 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숙제를 풀어주기가 좀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숙제를 내주고 해설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어머님들께 드리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해설을 제가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걸 풀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죠. 저 개인톡으로. 그러면 제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내신 사회에는 어려운 내용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확실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빈칸 뚫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니까 제 숙제나 과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당일 테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고 만약에 수업을 못 오시게 되면 그 영상을 제가 카톡방에 링크로 항상 올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시는 부모님들께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링크를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약간의 테스트들 이런 것들은 항상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어머니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수업 교재입니다.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고 실제로 한 대 보고 강의를 할 때, 한 대 보고 수업을 할 때는 이 교재는 아마 안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부교재가 있다면 학교 프린트를 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이 말씀을 다 마쳤는데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강의를 하루 이틀 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메가 재종반에서 한 10년 그리고 기타 재종반이나 이런 거 재종반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고 대치동에서 이제 올해로 한 정확하게 2002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치동에서만 한 15년 넘게 10년 넘게 강의한 베테랑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맡겨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열심히 하신다면 전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통합사회를 강의하는 김석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